오늘은 사실은 좀 그간 종목 장세가 좀 뚜렷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국내 증시는 이 종목 장세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 기관이 좀 사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간만에 반도체하고 5G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반기에 좀 주목받았던 보험주나 증권주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임현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근간에 커버하신 그 증권보험 리포트를 좀 쓰셨어요. 예. 전망 보고서를 내셨는데 가장 궁금한 것을 먼저 여쭤보면 증권과 보험 뭐 우리 개인들이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두 섹터 중에서 어디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결국에 어느 그 섹터를 더 선호를 하느냐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가 더 좋냐, 아빠가 더 좋냐와 같은 이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기적절하게 보험이 나을 때가 있고 증권이 나을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는 증권 업종 좀 이제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4분기로 갈수록 생명보험 업종이 조금 더 돋보이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다음 뭐 원고에 있는 질문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금리를 하나도 인상 안 했는데 마치 금리를 인상한 것처럼 보험주와 은행주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러면 막상 금리를 좀 인상하려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뉴스를 듣고 그때는 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좀 거꾸로 생각한다면?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그 구간에서 일정 부분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뭐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뭐 이제 지금 네. 시장 금리가 앞으로의 이제 기준금리 상승을 이제 선반영을 했다라는 관점이라면은 결국엔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금리 전망을 더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섹터별로 우리가 지금 한번 볼게요. 증권주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좀 주춤했고 실제 증권사들이 수익을 가져다주는 개인들의 거래 대금이 조금 뭐 작년보다는 훨씬 줄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분기 평균으로 놓고 보면은 한 26.8조 원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조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6.8조 원이면은 작년 3분기 정도랑 이제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물론 이제 지난 1분기에 한 33.3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비해서는 분명히 지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주에 대해서 계속 이제 그 고민이 생기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고민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방향성에 따라서 좀 이제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의 증권주의 주가 상승에 이끌었었던 유일한 요인이 사실상 이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만약에 이제 시장 방향성이 하방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래대금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이 부분이 이미 사실상 어느 정도 거래대금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저희 하우스뷰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는 뭐 지금 지수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그 전략팀에서 이 지수 전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코스피 하반기 전망치는 3,000에서 3,700포인트로 지금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멀티플로 놓고 보면은 한 10.2배에서 11.4배 수준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상에서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단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레인지에서는 저희가 거래대금을 올해 하반기에는 일평균으로 24.5조 원에서 28.9조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밴드 상단인 이제 3,700포인트까지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평균 거래대금은 한 28.9조 원까지 무난히 지금 보셔도 되시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하실 때 한국 금융지주가 참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네, 맞습니다. 않으셨습니까? 한국 금융지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한국 금융지주하고 삼성증권 좋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전히 그러면 한국 금융지주하고 삼성증권 좋아하십니까? 네, 여전히 탑픽으로 두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지금 한국금융지주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거래대금이 좀 이제 세게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시기에는 이 부분이 주가에는 일단 그 선반영이 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한 8월쯤부터 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올라오는 게 더 확인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실적으로 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었는데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모멘텀이 붙었죠.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가 이제 그 붙었는데 현재 시장에서 뭐 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시는지는 조금 더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수적으로 한 9조 원 정도의 이제 밸류를 주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한국금융지주가 약 30% 정도의 이제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면은 현재로서는 약 3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험주를 짚어보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 지난해 안 좋았던 그 보험사들 주가 3개월 사이에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보험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죠?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요 보험 영업 지표라고 하는 이제 손해율이라던가 사업 비율이 눈에 띄게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그 개인 그 건강이라던가 위생 관리에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전반적으로 뭐 병원 그 보험 청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털에 결국에 2차 역마진 해소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험주가 이제 그동안 좀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궁금한데, 그 하반기까지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하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은 조금 둔화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랑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생명보험 업종은 주가 상승을 금리 상승이 이끌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감소가 이끌었다면은 지금 하반기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바뀔 것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뚜렷하게는 사실 없습니다. 뭐 물론 지금 뭐 백신이 좀 보급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그 보급 양 자체가 많지 않고 이걸 맞는다고 해도 사실상 지금 마스크를 당장 벗기에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3분기까지는 손해보험 업종 크게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지금 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까지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금리 전망이 중요한데 저희 하우스는 올해 3분기에는 금리가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경기 뭐 고점 인식도 있을 수 있고요. 뭐 통화 정책이 워낙 완화적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은 뭐 3분기에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4분기로 갈수록 글로벌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자극을 받게 되면서 국내 금리도 조금 더 이제 동조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좀 이제 수급 부담감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라고 하는 금리에 연동되는 손익이 원래는 이제 그동안의 금리가 하락하면서 좀 이제 마이너스로 잡혔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로 환입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보험주를 나눠보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이렇게 나눌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보험주, 각 보험주 세부 캐테고리에 그 변수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손해보험은 이럴 때 좋고 생명보험은 저럴 때 좋다. 네. 이런 걸 한번 분석해 주시죠. 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주가 상승 트리거 요인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은 실손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보험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해보험 업종은 조금 더 이제 건강보험 쪽에
좀 더 이제 그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에 조금 더 연동이 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금리와 이제 생명보험 업종이 가장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생명보험사들은 운용자산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채권 혹은 이제 대출이라고 하는 이자부 자산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변동했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있고 결국에는 신규 투자 이원이 상승하면서 투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되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과거에 판매했었던 고금리 확정형 부채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2차 역마진이 좀 축소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IFRS 17이라던가 KICS라고 하는 2023년부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이 할인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보험 그 회계 기준 IFRS 17 네네. 요거하고 신지급 여력 제도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는 뭐 네네. 전문가들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맞습니다. 설명을 좀 들어보고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까?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시간이 충분히 있겠죠? 이게 조금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 짧게 얘기해 주셔야 네. 됩니다. 일단 IFRS 17이라고 네. 하는 그 제도는요. 네. 현재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채를 네. 이제 시가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영업을 하면서 원가로 평가해왔었던 부채를 한꺼번에 일시에 시가로 2023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할인율이 그동안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리랑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채가 빠르게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자본이 줄어들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제 자본 잠식까지도 우려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IFRS 17 관련된 우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재무 상태가 상당히 우량한 회사는 굉장히 수혜를 또 거꾸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리스크가 2023년에 이제 해소된다는 관점에서는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제 좋을 수가 있는데 현재 상장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IFRS 17 때문에 더 이상 우려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리스크 해소 국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은 리스크 해소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반기 보험 섹터 투자 시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론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종목 딱 꼽아주시면 우리가 좀 신경을 좀 더 쓰고 공부도 네. 좀 더 해보고 혹시나 투자할 만하다. 네. 뭐 한 15가지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일단 제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네. 회사는요, 삼성증권이고요. 죄송합니다. 삼성생명이요. 네네, 네, 생명. 생명보험 쪽에서 이제 삼성생명이고요. 삼성생명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가장 우량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증권주 쪽에서 이제 그 탑픽으로는 말씀드린 삼성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 가치만 놓고 봐도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한 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DPS로는 3,600원 정도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을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시장 그 상승에 베팅을 하신다면은 요 두 종목은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화생명하고 동양생명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증권주 중에서는 키움증권 좀 이제 재미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임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